남아있는 시간도 민지로 아주 그냥 다양한 민지. 이러다가 뉴진스 민지까지 가는 거 아니죠? 이 얘기 모든 민지다. 민지님이 했던 그 작품이나 작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또 되게 좋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재수를 마음 먹기 직전 입시를 가서 이제 독백으로 시험을 보니까 상대가 실존하지 않는 나 혼자 이 독백을 만들어서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괴리가 컸었어요. 저한테 상대 배우와 이런 것들을 교감하고 나누는 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입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괴리가 컸었는데, 이제 마을에 아마추어 극단이 있었어요. 성미산 쪽에 있는 극단인데 거기에 이제 엄마가 연이 닿아서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래? 해서 이제 좋다 하고 이제 무작정 들어갔어요. 이제 막내로 제가 들어갔는데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연기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냥 계속 취미로든 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정말 연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연극을 하고 싶어서 연기를 하고 싶어서 모여 있는 극단이었는데, 일단 연기를 좋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그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대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섞이다 보니까 그때 조금 내가 연기를 학교에 가서 전공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 아마추어 마을 극단에서 했던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온기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이 작업하는 그걸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잘 하고 싶은 연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잘 하고 싶은 연기 모르겠어요. 다른 배우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환희에 찬? 기쁜?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정서나 상황, 감정, 그런 것들이 아직은 어렵다고 느껴져요. 조금. 막 삶에서 그렇게 너무 좋아서 눈물 날 것 같다 하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아직 기억에 남는 게. 네. 아예 한 방이 빡 예, 없는 거예요? 예. 원체 성격이 좀 무던하기도 하고 좀 차분하고 이 그래프가 그래봐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이런.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표현도 이렇게 리액션이라든지 표현들이 이렇게 또 크지도 않고 그래서 가끔 선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좋아하는 하는 리액션인데 상대방은 왜 별로야? 약간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충청도 분이세요? 아니 서울 토박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 강하게 표현해내는 것들, 그러니까 기뻐서 눈물이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극한의 행복한 감정인 거잖아요. 사람의 즐겁다, 행복하다의 바운더리를 넘는 그렇죠. 그런 선들을 넘는 것들에 대한 게 조금 힘드신 거네. 오히려 그냥 본인의 성향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조금 이질적이고 겪어보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기 힘든? 맞아요. 그 중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렵게 다가와서.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아까 전에 저희 그냥 계속 해봤던 그놈의 민지 찾는 거 민지 찾는 거를 네. 또 다른 버전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원래 잘하시는 거 약간 찌질하고 약간 쫄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을 해보고, 네? 또 잘 못하신다고 했던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까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서사를 조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쓴 시나리오의 A 남자 주인공이 민지에게 얘기를 할 때 찌질하고 쫄아있는 역할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민지님 페이스가 묘하게 그
욕이 아니에요. 그 네? 역할 자체로 약간 네. 사이코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네. 눈이 묘하게 돌아 있는. 어, 약간 웃으면서 은은하게 아하 이러고 아, 죽이고 죽었다 이러고 막 아, 묻고. 무슨 느낌인지 네. 알고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이런 거 하면 재밌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A가 민지를 몇 년 동안 스토킹한 네.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민지야 있잖아요. 그런 버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찌질하고 쫄아있지만 약간 광기 있는? 생각보다 디테일한데요?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근데 광기 어린 캐릭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 임시완이 고시원에서 막 살인마로 아, 나오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이는 지옥이다 그거. 거기서 임시완이 진짜 잘생긴 또라이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서사가 비슷하거든요. 찌질하고 쫄아있던 사람이 점점 미쳐가지고 그쵸. 나중에 이제 눈이 돌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연기가. 이게 상황적으로 내가 찌질하고 쫄아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사실 단전부터는 미친놈인 거죠. 하나를 더 붙여드릴게요. 네, 하나 더 붙여주세요. 민지는 계속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를 이제 A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스토킹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그쵸. 약간 미쳐 있잖아요. 얘가 막 나를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쟤는 날 사랑하고 있을 거야. 아, 쟤는 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 걸 거야. 이렇게 서사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갑자기 민지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A가 엄청 열이 받은 거죠. 너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민진 그런 적 없어.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같은 새끼 이러면서 민지한테 이제 분노에 차서 처음으로 말을 걷는 그런 서사를 하나를 더 넣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여기 남자친구 생겼구나, 네. 민지가. 이제 A 입장에서는 완전 배신인 거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되게 하나씩 뭔가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민진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아, 하지. 나는 재밌으니까 됐다. 오케이, 민지 남자친구 네. 생겼다. 3년 동안 민지만 어떻게 쫓아다녔는데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난 우리가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우리가 눈이 마주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신했구나. 네, 준비되면 한번 해볼게요. 네. 민주야, 있잖아. 네. 여기 숨 참고 보게 됐어. 그래서 워낙 짧아가지고. 네. 우리 오늘 민지로 또 남아있는 시간도 민지로 아주 그냥 다양한 민지. 이러다가 뉴진스 민지까지 가는 거 아니죠? 이 얘기 모든 민지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해봤으니까 이제 질문해주셨던 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배우에게 끌리는지, 어떤 면이 이 사람과 작업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는지 궁금해요라고 미리 질문지를 네, 받았었는데 맞아요. 네. 일단 첫째는 어떤 배우에게 끌리는지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도 못생김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깡패같이 생겼어도 사랑스러움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캐릭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어떤 면이 이 사람과 작업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는지 궁금해요는 저도 아직 청년이라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배우님이 있는데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섭외를 드려가지고 아버지 역할로 오셨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학생 때니까 페이도 많이 못 드리고 이런 작업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고 싶다 해서 되게 작은 페이로 모셨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분이 인상이 깊었던 게 네.
아빠 역할이어서 그냥 위에 수트만 준비해 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열정이 이런 데서 보이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수트를 색깔별로, 셔츠별로, 어. 넥타이별로, 그리고 이 아빠가 고지식해 보였으면 좋겠는지 다정해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러면은 자기가 안경을 쓰겠다. 요런 안경을 벗었다가 촬영을 해보고 써서 촬영을 해보고 뭔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29초짜리 촬영이었는데 짧은 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 오셔서 먼저 제안을 주시고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이 이 사람하고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로 하는 것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쵸, 것은 맞아요. 명확하게 차이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촬영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즐겁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뭐 뒤풀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즐겁다. 그냥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배우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랑 저도 이 일이 너무 좋아서 그쵸. 막 카메라 들고 나가서 막 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울 때랑 제 표정이나 몸짓이나 사람들한테 하는 말씨나 다 다를 거거든요. 인풋이 어느 정도 계속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든 연출자든 뭐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든 모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쏟아내서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게 사람이 자기 경험 데이터에서 나오니까 보통 맨 처음 집필을 하고 시나리오 쓰면 100%그 얘기는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의 사랑 얘기든 자기의 가족 맞아요. 얘기든 첫 자기의 이야기는. 개인사사든 항상 첫 맞아요, 이야기는 맞아요. 다른 얘기를 착안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쓰듯이 뭔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쏟아내려면은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체력 진짜 점점 느끼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현장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표답게 건강을 돈으로 사겠어. 약 먹고 영양제 먹고 한의원 가고 PT하고 근데 체력이 올라오니까 뭐 반은 웃고 반은 화내고 있었으면은 한 80%는 웃고 20%가 화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우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정신력이 아니라 그만큼의 체력이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야기를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분들, 영감을 얻거나 관심이 가는 사회 현상들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최종 목표는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 파는 다큐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가는 사회 현상들은 시의성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소수자나 아니면은 뭐 인권 문제, 장애인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이나 또 자연재해, 뭐 지구 온난화 같이 세상을 살면서 보기 싫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오. 좀 어떻게 네. 표현하면 네. 우리가 잘 관심 가지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막아놓고 네.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꺼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저도 있어서 그런 욕구들이. 그래서 오히려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작업물을 내자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되게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 포르노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반지하에 살았었고 그렇게 물에 잠기는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나 슬픈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씬으로 쓰이고 나서 그 후회가 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기생충 존 막 해가지고 그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작을 하고 어떤 것들을 제작을 해서 미디어업에 종사하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장도연 씨,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자기는 개그의 목표가 아무에게도 상처되지 않는 개그를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저도 일맥상통하게 상처받지 않을 만한 그래서 계속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회피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서 회피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나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봤을 때 내가 너무 슬퍼지니까 안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니까 그 알을 깨고 날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아니까 안 하고 싶어서 피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제작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필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갈 때 잘 놓치는 것들. 현장에서 저는 빛을 잘 못 써서 빛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빛이나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걸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광이 잘 드는 시간대를 공부한다. 그런 스튜디오와 로케이션을 찾는다로 대체해 왔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클리셰적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한다. 저도 스텝으로 몇 번 했었거든요. 수업이 있었어서 만드는 수업에 제가 스텝으로 참여해서 배우가 아니고 이제 붐 마이크도 들어보고 카메라도 잡아보고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촬영 과정 자체가 현장도 너무 힘들고 제약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안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정현님은 어떤 지점에서 이 작업을 계속 즐겁게 혹은 좀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을 때 구현되는 순간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의 배우들과 내가 생각한 이 골목에 내가 생각한 빛대로 내가 생각한 세팅대로 하나가 탕 됐을 때 미치는 거예요. 막 그 희열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놔서 이걸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쌓이니까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을 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의 희열은 잊을 수 없어서 이 일이 계속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같이 서사를 만들어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그냥 타이핑으로 쓴 거면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만드는 그림들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찍으면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싱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같이 이 내가 썼던 글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 그림들을 쫙 붙여서 영상으로 만든다는 게 그래서 배우하고 모든 스태프들하고 촬영 감독하고 연출자하고 합쳐져서 한 지향점을 향해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일의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참 좋을 텐데 맞아요. 계속 즐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엔간하면 막 식사나 물이나 이런 것도 미리 다 준비해 가가지고 싹 깔아놓고 일단 보여지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쉬는 시간도 많이 갖고 대신 저는 프리 단계를 엄청 빡빡하게 해요. 프리를 길게 잡고 엄청 빡빡하고 그 공간에 시간 딱 맞추고 세팅값 딱 맞추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놓고 들어가서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네. 변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현장에서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은 무조건 즐겁게 하자. 현장 분위기는 세상에서 가장 훈훈하고 즐겁게. 우리는 파티를 하러 왔다. 이렇게 가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빡빡하게 하고. 그래서 앞뒤를 빡빡하게 하고 현장을 좀 풀어놓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제작 단계이다. 앞뒤가 빡빡한 거는 제작자들만 힘들면 되는 건데 현장이 빡빡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프로세싱이 재밌게 즐겁게 일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저의 비결? 저만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 집에 갈래요. 확 하면서 이게 뭔가 집에 갈래요.